자, 점수 매겨보시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험이네요. 시간이 다 됐네. 남은 시간 동안 많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내용을, 정리된 내용을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지금 할 게 아니고, 그 내용 요약하는 부분이 있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이다 그러면 한 5시간 정도 시간을 딱 잡고 다 한번 1회도 가고, 그죠? 여기서 이제 막 별표 해가지고 중요하다고 막 했던 거 있죠? 또 암기사항도 있죠? 그런 거 암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4-5시간 만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그죠? 과목별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과목 아니면 2과목 정도를 끝낸다는 심정. 오늘 오후에 무슨 과목을 끝내실 거예요? 어제는 중개사법 했는데 한 번 더? 중개사법은 5시간 만에 끝내면 그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민법은 하루에 다 끝나기 힘들면 민법에서 뭐 민청 물건을 갖다가 오늘 하루에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10며칠 동안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은 어떤 과목을 끝내겠다, 이런 식으로. 오늘은 우리 등기법하고 지적법하고 세법을 한번 보겠다. 그럼 하루에 뭐 오전에 이제 시험 보게 되면 또 다 보기 힘드니까 2과목을 끝내겠다. 등기법하고 지적법까지 끝내겠다. 그러면 시험 보고 나서 오전에, 오후 저녁에 딱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번 끝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그 책을 제일 많이 익숙하게 본 책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교재를 하나씩만 딱 만들어 놓으세요. 과목별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해진 시간 내에 독파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이에요, 지금이.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등기법하고 지적법을 끝냈다. 목표 달성. 내일은 무슨 과목 할 거예요, 이제? 학개론 절반 정도 하겠다. 학개론은 뭐 투자론도 있고 몇 군데 장이 있잖아요. 하루에 다 끝내기 힘들면 하루에 또 하루 종일 학개론만 하면 또 재미도 없잖아. 학개론 중에 한 2편 정도 끝내고, 또 남은 시간에는 민법 총칙하고 뭐 물권법 끝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그걸 매일매일 계획을 딱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셔야 돼. 이제는 찔끔찔끔 공부한다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의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걸 꼭 암기하시라고 그랬습니다. 확인 설명서 양식은 4가지다. 이렇게. 근데 시험에는 거의 이렇게 안 나오고 주, 비, 토, 입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이렇게. 주, 비, 토, 입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가? 그죠? 여기만 있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호시설. 자, 비선호시설은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그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여기까지. 주비, 토이 하고 환장하겠네요. 비가 오다가 말다가, 오다가 말다가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하실 게 환경 조건과 같이 움직이는 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주거용만 적어주는 거죠. 요거. 비주거용은 요거 적는 게 없죠.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을 기재하는 칸 그러면 거의 다 있는데 여기가 쏙 빠져요.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 요것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있는데 끝에만 쏙 빠진다. 요거 2가지 공통점. 근데 가끔씩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입지 조건 중에서 도대 차 교판인데 적어주는 거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좀 틀려요. 그래서 그게 틀린데 거기까지는 출제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거의 안 다룬 거예요. 근데 이제 막판에 오니까 뭐 딴 문제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입지 조건이 5개가 다 들어갑니다. 도, 대, 차, 교, 판 이렇게 5개 다 들어가고요. 비주거용 같은 경우는 도, 대, 차 이렇게
교판이 빠져요.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도대까지만 들어가니까 주차장이나 토지니까요. 주차장이라든지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을 다 빠지게 돼요. 제일 마지막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되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안 한 거예요. 질문하시는 분 또 계시더라고. 더민제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중요하게 안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100점 만든 것을 목표로 하시면 돼. 8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불안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는 돼요. 요 같은 경우는 5개,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죠? 흥분해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다 돈을 다 써버리는 거야? 도대체 교판! 도대체, 도대차! 마지막에는 말을 잊지 못해. 도대! 뒷골 땡기면서. 마지막에는 말도 안 나오잖아요? 도대체 어디다 돈을 다 써버리는,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소리야, 지금. 도대체 교판!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소리가. 죄송합니다. 세상 바뀐 줄 몰라가지고. 도대체 교판! 도대체! 도대! 빨리 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출제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잘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건축물이 있을 때 기재할 법한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주거용 건축물이니까 적고 비주거용 건축물도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비주거용 건축물은 상가나 공장 같은 건데 도배는 기재하는 칸이 없어요. 벽면 도배 중에서 도배는 없다. 그죠? 거기까지 낼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토지는 이게 없죠? 네,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통기재사. 지금 칠판에 쓴 이 비교 내용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표 자체는. 그래서 이걸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암기하시고 암기가 이제 다 안 되시면 어떻게 해요? 책상에 적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통사항요. 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취권 발표다. 예수의 취권 발표예요. 발표예요. 예정 금액 등. 그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 그 다음에 권리관계. 그 다음에 뭐요? 표시. 이렇게 해서 사실 이 권리관계와 실제 권리관계 요것도 들어가니까 요것까지 치면 6개요. 별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환경 조건을 기재합니까? 환경 조건은 요 두 번째 거죠? 없습니다. 주거용만 환경 조건을 적어요. X. 2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을 기재합니까? 기재한다. 이렇게 된 거지. 2번은 맞는 거예요. 3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서식에서는 두 번째 거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이건 비주거용 건축물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비선호 시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번 틀린 거. 4번은 입관공 서식에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입지 조건은 여기 자 끝에 가서 X 이렇게 응? 자 X 응? 다 있다가 끝에만 없죠?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까? 기재하지 않는다. 주거용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1번처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기출문제 보면 이렇게 박스로 냅니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적어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적어주는 게 뭐냐 이렇게 얘를 이렇게 들고요 박스 안에 이렇게 출제하는 문제랑 이렇게
다 물어보는 거랑 지문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이렇게 최근에 출제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암기하셨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요. 2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보증금 빼줄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뭐예요? 선이행 의무죠. 보증금 반환이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선이행 의무다. 맞죠?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쫓아가서 정보정 요청할 수 있다. 동의 없이도 그랬죠? 동의 얻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아직은 이해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보를 떠들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2번이 틀린 거. 3번은 증액 청구는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한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할 수는 없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주택임대차에서 이익 연체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이익 연체다 그랬을 때는 임대차 계약을 뭐예요? 해지하는 사유가 되고 묵시적 갱신이 인정이 안 되는 사유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가에서 3기 연체 그럼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상가에서는 3기 연체인데 똑같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되죠. 또 한 가지는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사유가 되고 더 나가서 권리금을 갖다가 받아먹겠다고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 때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죠. 거절 사유가 두 개가 된다는 뜻입니다.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사유,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해지 사유도 되고요, 물론.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5번은 보증금을 한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은 대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보면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권을 승계받았을 때는 보증금 한 채권을 승계했을 때는 우선 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 대신 아직 임차인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그죠? 그거 5번과 관련해서 같이 알아두시고. 3번을 좀 많이 틀리셨고, 상가의 갱신 요건 얘기입니다. 기억번,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기억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X, 왜 그렇죠? 1개월 전까지, 그렇죠? 종료 시까지 할 수 있는 건 뭐죠? 권리금 보장을 받는 기간이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2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직접 임대인한테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직접 행사한다 그러면 안 되지. 대위 행사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디귿번 상가 임차인이 3개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거절 사유 된다고 그랬잖아요. 리얼번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보증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초과할 때도 이제 5가지는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3기 연체 때 해지 사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표준 서식을 권장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항력. 또요 권리금 보장. 그 다음에 또 갱신 요구. 지문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번하고 리을번이니까 정답이 4번이고요. 4번 매수신청 내림 활동. 옳은 거요. 1번은 틀린 게 거기 확인설명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설명서는 단독으로 보존하는 게 아니고 사건 카드에다가 철을 해서 보존하는데 보존기간이 5년입니다. 확인설명서지만 여기는 5년입니다. 두 번째는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개공하고 법인 개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개공이라고 써져 있는 이 조문 내용은 사실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이렇게 요 두 명의 개공만 신청할 수 있고 부칙 개공은 안 끼워주죠. 개공이지만
복잡한 할아버지요. 자, 그래서 이제 소공도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을 때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설명해야 될 거. 자, 그녀는 확실한 경제표 부인이다. 경제표 부인이다. 경제표 부인. 그죠? 확실한 경제표 부인이다. 이제 남자들이 막 뭐 돈 쓰는 거라든지 집안 어디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조금 나쁜 말로 하면 간섭하고 그런 남편들도 있고 그것도 다 이제 성격이에요, 성격.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별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뭐 밥이나 제때 주나 그런 거는 주시지. 뭐 돈이 어디 들어와서 어디 나오고 그거 막 얘기만 들어도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막 뭐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귀 막아요. 알아서 해. 나 몰라. 나는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예. 여자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막 이렇게 잘 정리하고 막 이렇게 잘 여기저기 잘 하시잖아요. 예. 자, 경제표 부인.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여성분들 보면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지갑을 딱 여면 막 거기 카드가 그냥 한 7, 8개 쫙 꼽혀 있잖아요. 저게 무슨 카드인지 다 기억할까? 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저 카드 3개만 갖고 다녀도 이게 무슨 카드지? 이렇게 혼동되니까 대부분 하나만 갖고 다니거나, 만일에 또 모르라서 뭐 하나 더 갖고 다니거나 2개 정도인데, 이건 대단해요. 자, 경자가 뭐예요? 경제적 가치. 그 다음에 법령상 제한사항. 응? 그 다음에 물건의, 매수신청 대상 물건의 표시. 뭐 지목이나 면적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4번은 요건 경제적 가치 설명할 것에 들어가죠? 이렇게. 그 다음 5번. 요거 잘 봐주셔야 돼. 중개업의 폐업 신고에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되었을 때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요. 최근 시험에 2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가만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여기 개업 공인중개사 이 사람들이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법 위반한 거죠. 등록 취소를 당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도 존립하는 근거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때 매수신청 등록도 취소를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면 등록 취소.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를 당했다 그러면 이것도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근본인 자격증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거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날아갔어. 그럼 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결격자가 돼서 등록이 잘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결격자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요것도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폐업을 해도 폐업을 했죠? 이거 없어졌으니까 여기도 사라져야 돼. 그 사라지는 게 등록 취소예요. 그러니까 앞에 3가지는 전부 다 등록 취소해가 돼요. 원래는 등록 취소가 되면 3년 동안은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매수신청 대리인으로는 3년 내에는 등록이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렇지만 지금 지문에 나왔듯이 폐업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관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등록 취소까지 되긴 하는데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따로 붙지는 않는다. 그죠? 3년 안 붙는다가 이제 거기 4번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다시 등록할 수가 있다. 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일단 요 폐업을 했습니다. 요걸 신규 등록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등록해도 받아주긴 한다 이 뜻이에요. 법을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나온 겁니다. 이게. 5번은 임목도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들어가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같이 이제 비교해서 알아두실 게 개공이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그럼 여기도 영업정지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다 그러면 여기도 업무정지. 등록취소다 그러면 여기도 등록취소 이렇게 되고 휴업일 때를 좀 주목해 보세요. 중개업을 갖다 개공이 휴업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여기 어떤 사유가 될까? 업무정지 사유가 돼요. 휴업일 때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는 거. 요걸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경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배당 요구에 따라서 낙찰자 매수인이 인수해야 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종기가 지나고 나서는 처리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 경매를 통해서 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자 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자, 경매다 그랬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경매다 그랬을 때 농취증은 필요합니까? 농취증. 이건 필요하고. 경매다 그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증은요? 필요 없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경매 그러니까 위에 것 많이 아시는 거예요. 경매다, 농취증 필요하다. 근데 경매 토지거래 허가증은 필요가 없다. 이때 농취증은요,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매각 기일입니까? 매각 결정기일입니까? 그렇죠.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고, 그때까지 못 갔다 나면 뭐예요? 불허가다. 저감 없이 불허가로 다시 합니다. 결정기일까지 요거 제출할 거 필요합니다. 어쨌든. 토지거래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3번. 재매각 절차는 대금 납부 안에서 하는 건데 종전에 전한 최저가로 다시 들어갑니다. 돈만 안 냈을 뿐이니까. 누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높은 금액으로. 그 밖에 매각 조건은 옛날 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맞습니다. 4번. 차순위 매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고, 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낙찰자가 돈 냈다 이거 말이에요. 그러면 차순위자로 예비적으로 신고해 두는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차순위 매신고하면서 자기가 걸었던 보증금을 안 찾고 그냥 놔뒀거든요. 법원에다가. 그걸 이제 그때는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맞는 얘기고 기출지문이고요. 5번. 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서 우선 면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언제까지 채권자가 배당 요구할 수 있죠?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같은 경우 배당 요구해야 받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어?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결정기일까지가 아니고 그거. 다음 주에 이거 또 나오는 것 같은데? 5번? 자,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거민제도입니다. 개공갑이을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려는 경우. 땅을 갖다가 지금 을의 땅을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그러니까 병하고 을하고 병이 이제 땅을 매매하는 거예요. 을병이. 을이 땅 파는 사람, 병이 땅 사는 사람, 중간에 개공이 이걸 소개시키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땅 주인은 을이고 이런 거예요, 지금. 둘이 매매를 한다고요. 토지 매매. 이렇게. 매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1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다가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 자, 거민 신청 권한은 누구한테 있는가? 개공도 해줄 수 있고 당사자도 각각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받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제한이 없어요. 거민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2번.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서 병이 땅을 사는데 돈이 모자란 모양이에요. 그래서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거민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때요? 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거민 받을 필요 없죠. 거민 도장은 언제 받는 거죠?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는 원인된 계약서나 판결서 등이 받는 거죠. 소유권하고 관련돼 있어. 저당권하고는 상관없어. 3번. 병이 X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호전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 신청할 때, 그때는 거민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거죠. 3번이 맞아요. 4번.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어도 계약서에 거민을 받지 않으면 등기가 안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이거 거민 대상이 되기 전에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신고 필증을 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건 토지 매매다 그러면 이거 대상도 되고 이거 대상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법에서요, 이거 하면 이거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토지 매매는 이걸 받는 겁니다. 이거 적용을 받죠. 사실 이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응? 사실은.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이걸 일단 무시하고 이것도 토지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게 되는 계약서니까 거민 받는 거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걸 생각지 않고 하다가 갑자기 4번에서 생각이 난 겁니다. 문제 4번에서 지문에서 이거 하면 이거 받을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걸 4번에서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민제도 자체는 사실은 이 제도가 지금 활성화돼서 쓰이기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거민 대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슨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아니면 증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랬을 때 거민 대상이 되고, 매매는 전부 다 이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출 문제인데 이렇게 출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지만 출제된 걸 어떡합니까? 답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딱 여러분들이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순수하게 이걸 묻고 있구나. 그죠? 요것도 일단 여기 대상이 되는데 4번처럼, 그렇지만 요거 대상이 된다면, 그래서 이거 나와버리면 이건 필요가 없더라라고 한다. 그런 거죠. 5번. 평으로부터 거민 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시군구청이죠. 원칙적으로. 원래 거민 도장은 시군구청이나 아니면 읍장, 면장, 동장이 찍어주는 거예요. 위임받아갖고. 거민을 찍어줄 때는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7번입니다. 7번이 이제 자격증 등록증에 대한 교부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근데 요 출제하신 분은 자격증과 등록증 비교, 그러니까 이게 구별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출제위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성향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마다 다 좋아하는 게 틀리고 사람마다 다 틀리고, 예. 우리도 큰 놈하고 작은 놈이 좋아하는 게 다 틀려요, 진짜. 큰 놈 같은 경우는 그 비행기나 어제 저녁에도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에 대해서만 되게 관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트북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싼 거. 좀 그 큰 놈은 좀 약간 좀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조금 사치스러운 그런 성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놈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막 태풍, 지진, UFO 이런 거, 정치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완전히 틀려. 그리고 큰 놈은 과일을 좋아해요. 심지어는 뭐 또 좋아하냐면 브로콜리 과일 아니죠. 브로콜리 그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큰 놈은. 근데 작은 놈은 과일을 싫어해요. 지가 엄마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과일을 안 사 들고 가면 저희 집에 과일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 과일을 싫어해.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 놈이 하도 브로콜리 이런 거 좋아하길래 유전자 검사를 해볼까. 근데 할 수 없는 게 너무 생긴 게 똑같아.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격증, 등록증 이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1번 보면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되겠다. 맞죠?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그건 지금 묻고 있지 않아요? 협회 통보해야 될 사항이다 라는 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한다. 등록증 누가 줘요? 등록관청이. 그건 어디냐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 얘기니까 맞는 거고. 가로 안에 잠깐 보시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읽을 그 때가 없을 거니까 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이 들어가고,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특별자치도는 저 제주도밖에 없어, 저기. 제주도 가면 서귀포시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제주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주시장이랑 서귀포시장이 등록관청이다 그 말이야. 이 가로 안의 내용은. 제주도지사가 등록관청은 할 수 없잖아.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3번 자격증과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을 한다 그랬어요. 시도지사한테 재발급해 주세요 하는 것은 자격증이고 등록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고약스럽습니다, 문제가.
그런데 어쨌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꼭 생각하실 게 A 또는 B라고 나오고 A 및 B라는 문제 지문이 딱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A 또는 B, A 및 B 나오면 둘 다 맞는지를. 보통 문제에서 틀리게 낼 때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건 틀리게 내는 경우가 많다고. 앞에 건 맞는데 뒤에 걸 틀리게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등록증 때문에 틀린 거예요. 틀린 걸 앞에 내는 경우도 잘 없어요. 눈치챌까 봐. 앞에는 딱 연막을 치고 뒤에 걸 싹 틀리게 내요. 시험 끝나고 나서 눈치채게. 그거는 자, 그래서 등록증을 빼버리면 맞고 4번은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러분 문제집을 나올 때 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맡겨놨다는 뜻입니다. 맡겨놨다 이렇게. 자,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 맞춰보셔야 돼. 등록 신청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건 아니야.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는 요금을 뭘로 정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때는 국토부령이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다. 동그라미요. 자, 근데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한다 그러면 X 했어요. 또 한 가지 과대정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대정국에 과태료 기준은 뭘로 정하죠? 기준? 과태료 매기는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맞는데 과태료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2번 정도 출제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건 대부분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요것은 2번 나왔던 거예요. 그럼 정의 뭐죠?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요. 그 정지의 기준 기간은 뭘로 정하죠? 국토부령. 그래서 과대정국 이렇게. 과대정국. 요것은 좀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자격증 재발급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맞죠? 자격증 재발급, 신고필증 재발급, 등록증 재발급 전부 다 수수료 내는 거 맞죠? 지자체 조례. 8번은 설명드릴 게 없어요. 9번 갑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9번의 1번은 옳은 것은이죠. 9번의 1번 같은 경우는 1번을 고르신 분들 꽤 있는데 법인인 개업 공인인가사로 등록 신청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이상을 보증 설정을 했어야 된다. 틀렸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은 뭐예요? 자실사 등록 요건은 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 안 돼 있어도 등록은 납니다. 중개업소 등록.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은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누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시도지사. 관청이 나와 있으면 관청이 맞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공인인증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뒤집어 얘기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근데 문제 지문에서 가로 열고 뭘 써놨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가요? 제외인데 포함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포함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가 없어.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또 한 가지 문제를 푸실 때 가로 안에 이 내용이 사실은 통째 빠져도 맞는 겁니다. 응? 자,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실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응? 건축물 대장은 제외라고 조문이 돼 있는데 이걸 통째로 빼버리고
자,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지문에. 이거 빠지고 나왔어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다고 보셔야 돼. 이거 빠지고, 통째 빠지고, 요거만 위에만 딱 나와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보셔야 돼요. 원칙. 이걸 예외로 보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 지문에서 이거 통째 빠져도 보통 맞는 말인데, 그걸 굳이 써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아주 친절하거나, 아주 사악하거나. 근데 이걸 안 써도 될 걸 써놨다는 얘기는 사악한 쪽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안 써도 되는 건데 써놨어. 그럼 뭐예요?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로 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라. 여기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꿍꿍이가. 네. 자, 그 다음에요. 4번. 업무 정리를 받은 개공은 당해 중개업을 펴봤다가 그 기간이 경과했어요? 안 했어요? 경과했죠. 경과한 뒤에 다시 등록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죠? 네.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등록이 안 됩니다. 그건. 근데 이건 업무 정리 받은 기간이 끝났죠. 경과했죠. 그러면 등록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5번. 원칙적으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제출할 필요가 없지. 원칙적으로는. 다만 외국 사람일 때만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다 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번 X. 10번에 보면 2018년 10월 23일 기준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결격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1번에서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게 2018년 4월 15일입니다. 복권되면 복권되는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23일 물어봤으니까 그때는요. 이 사람은 당연히 결격자가 아닌 상태고 무조건 앞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쓰시라고 그랬습니다. 문제 푸실 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부정, 거짓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이게 부정 등록하고 똑같은 말인데 절등치 사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를 2015년 11월 달에 등록 취소를 당했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결격자가 됩니다. 3년. 여기는 3년 동안 결격자가 될 거니까 2018년 11월 14일까지는 결격자예요. 근데 물어본 건 2018년 10월 달을 물어봤으니까 아직은 뭐예요? 결격자죠. 요거 2번이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벌금이 나왔어요. 이 결격사에서 벌금이 딱 나오면 두 가지를 보셔야 돼. 어떤 법 위반인가를 먼저 보시고 또 액수를 보셔야 돼. 중개사법 위반이고 액수가 뭐예요? 3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 그때는 3년 동안 결격자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이니까 볼 것도 없어. 금액을. 결격자가 무조건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무조건 결격자가 아닙니다. 기소유예 받은 사람, 선고유예 받은 사람, 착각선자, 집행유예 받은 사람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 자격정지를 받았는데 자격정지 얼마나 받았는가 기간은 안 나왔어요. 4월 달에 받았는데 자격정지는 길게 받아야 6개월이에요. 6월 15일, 14일은 벗어나는 날입니다. 10월 14일은 벗어난 날이니까 10월 23일이니까 뭐예요? 결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기업권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보증설정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겠다.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가 뭔가요? 실사보 실체. 보증설정 증명서류 들어간다 이거죠. 자, 니은번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어디 가서 신고서를 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수재에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제출. 이것도 맞죠? 디귿번 설치 신고를 받은 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협회 통보사항 6개 있었죠? 우리 암기할 때 이 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래서 신고필증 주었을 때죠. 자, 리을번이 틀렸습니다. 설치 신고할 때 구비서류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있습니까?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가 옛날 말은 법인 등기부예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알아봅니다.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도 구비서류에 안 나오죠? 왜요? 자격증도 해보니까. 그죠? 구비서류가 뭐냐면 실사보 실책만 됩니다. 이렇게.
정답 5번이고 12번에서요.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 5번이 틀렸죠. 5번. 분사무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5번만 보겠습니다.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구청장한테 관련 서류를 어떻게 한다고요? 관련 서류를 송부한다가 싹 틀린 거예요. 싹 지우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통보. 분사무소는 아무리 이사가고 움직여봐야 등록관청은 안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13번 보시겠습니다. 13번에 정답이 1번입니다. 틀린 게 1번만 보겠습니다.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가지고 명함에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자격자니까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쓴 것에 해당하지요. 여기서 유사 명칭이 뭐예요? 대표라는 직함 쓴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자격자니까 대표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명함에다가.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사람 자격증이 있다고 오해해요. 네, 그런 거예요.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14번에서는요. 요게 뭐냐면 철거사유. 우리 암기할 때는 처리 패치라고 암기했던 거죠? 네, 그래서 14번에 기억번은 패. 그 다음에 니은번은 휴업신고는 이건 철거사유가 아닌데. 그죠? 네, 기간에 관계없이 이건 철거사유가 아니고. 디귿번도 업무정지 당했을 때는 철거사유가 아니죠. 뭐예요? 등록 취소 당했을 때가 철거사유죠? 리얼번은 2죠. 2. 이전 신고. 철거사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 얘기하는 거죠. 7가지 암기하셔야 되고. 근데 기억번은 안 되는 게 대행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상주, 대행. 토지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관리 대행이든 분양 대행이든 전부 다 상주, 대행 이렇게 되니까 기억번 토지 때문에 안 되고 니은번은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 컨설팅이라고 하죠. 디귿번은요? 이사업체 소개니까 들어갑니다. 이사업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자, 리얼번은요? 안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자, 경영정보의 제공인데 이 경영정보 제공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법인 업무가 되나요? 부동산 사장님, 개공. 공인중개사하고 같은 말이 아니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따갖고 있다 그런 뜻이니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이렇게 되면 법인 업무가 될 수가 없다. 누구를 상대로 해야 돼요? 개공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정답은 2번. 16번요. 휴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다 맞고 3번에 보면 휴업기간에 변경 신고를 할 때 그때는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렇습니까?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죠. 그렇죠? 휴폐업 신고할 때는요. 등록증을 갖다 주면서 갖다 맡기면서 휴폐업 신고하는 겁니다. 등록증을 첨부하면서 한다고 이거. 그래서 이때는 등록증이 갖다 제출돼야 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거 이것만 인정이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됩니다. 반면에 휴업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자 했을 때 재개, 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 이제 변경하는 이 재개나 변경 신고도 있는데 이때는 휴업신고 해놨던 사람이 하기 때문에 등록증을 갖다 첨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요게 문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등록증 첨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방문 신고도 되지만 뭣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요거 물어본 겁니다, 지금. 예. 자, 그 다음에요. 5번 지문 잠깐 보죠. 5번 지문 보면 휴업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렇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가 통보해야 되겠다. 이 협회 통보사항 얘기하는 겁니다. 협회 통보사항이 아까도 했습니다만 이분 등은 고행으로 휘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기출문이 나왔던 거 보면 요거 출제됐고요. 요거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출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나올 때 보면 물론 이제 여기 나올 때 보면 휴폐업 제도일 때 갑자기 지금 5번처럼 나올 수 있다고요. 몰라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때렸을 때 이거 나오면 좀 난이도가 있을 겁니다. 이 행정처분 뭐죠? 등록 취소했을 때 협회 통보한다 이런 거. 업무 정지 처분했을 때 협회 통보한다 이런 거. 이 두 가지. 그죠? 아까 간판 철거는 요건 되고 요건 안 됐어요. 철거는. 근데 협회 통보는 영업 정지를 때렸을 때도 협회 통보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을 암기하셨는데 요게 요렇게 한 무더기로 한 문제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 작년처럼 그게 아니고 해당되는 여기도 나오면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등록관청이 고용신고를 받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맞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까지 하고 쉴 텐데 17번은 전속중개계약이에요. 틀린 것은 했고 1번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7일 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그죠? 정보 공개는 며칠이네요? 7일이네. 이렇게 되고 2번 소속 공인인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전속중개계약서에 개업 공인인사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때요? 소공은요. 전속중개계약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지요. 이거요. 개공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고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거래했습니다. 배제요, 배제. 그럼 위약금 100%죠? 네. 그 100%가 무슨 뜻입니까? 지불하기로 한 중개보수만큼을 위약금으로 준다. 이런 뜻이니까 맞겠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니까 이럴 적에는 이제 위약금을 줄 필요는 없고 다만 전속이란 말을 믿고 비용을 이미 지출한 게 있다면 비용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이제 쓴 비용 100%는 또 아니고 중개보수의 50%가 상한선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5번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버리면 법 위반이죠. 이때 받는 제재가 원래는 임등치. 따라서 등록 취소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을 때는 뭐도 가능하다? 업무정지. 5번이 어려워요. 5번이 자 다시요 질문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무단으로 협회했을 때 등록관청은 그 개공이 돼서 6개월 이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다고 하셔야 돼. 부득이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6개월 초과해서 협회하면 원래는 뭐예요? 임등치. 임등치 되게 많아요. 근데 임등치 얘기하면서 뭐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게 된다고요. 그래서 임등치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체크할 수 있으니까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쉬겠습니다.